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정료주일 예배 중 인도네시아 교회의 자살폭탄 테러로 20명이 부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정료주일,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천주교에 대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사 중인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2명의 테러 요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접근해 경내에 진입하려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으며, 당국은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자들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기간 딱 알맞을 때 DC 교회 대면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내려진 제한을 해제하고 제한이 미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레버 닐 맥파든 지방법원 판사는 교회에 대한 규제의 접근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모자란 것을 반영한다라고 판결하며 시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DC 정부가 250명 또는 25% 중 더 적은 쪽으로 교회들의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워싱턴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바이러스로 인한 다른 제한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목사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공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데이빗 찰스 에반스 목사가 집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지 며칠 만에 경찰은 아내와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사망한 목사의 부인 크리스티 터널 에반스는 수사관들에게 자신과 남편이 26살 남성 카릴 스키어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며 자신이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작년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데릭 셔빈 전 경찰관에 대한 심리를 오늘 개시할 예정이며 최소 한 달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을 지낸 데보라 벅스는 당시 백악관 코로나19 전담반에 소속된 모든 의사들이 빠짐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벅스는 어제 CNN의 코로나19 전쟁, 의사들로부터 듣는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을 포함해 백악관의 의사들은 모두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면서 의사들이 죽어야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다. 너희들은 미국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내 혀를 잘라버리겠다 등의 위협 문자들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CBS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심각한 정점에서 내려와 안정기에 다다르면 다시 급증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에서 6만 명으로 급감했지만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26일 신규 확진자는 7만 1,593명, 어제 하루 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급증 원인 중 하나지만 봄방학을 맞은 여행 증가와 규제 완화도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엑셀시오 패스라고 명명한 백신 접종 증명 앱은 IBM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이 패스는 모바일 항공 탑승권처럼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는 할당된 보안 QR코드를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경기장과 공연장, 결혼 피로연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4월 1일부터 도입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정보가 안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시카고 지역 하나센터와 여성 핫라인, 내셔널 에이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위민스 포럼, Hot Women and Girls, 아프나가 등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해 애틀란타 지역 아시안 총격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시카고 헌업학에서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시를 낭송하는가 하면 연설자들은 모든 차별 행위를 근절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시카고 기독교인들과 연대해 업타운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시아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집회는 최근 애틀란타 지역에서 일어난 대량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8분 동안 침묵을 했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2,200건 이상의 신규 코비드 확진 사례를 보고했으며 주의 양성률이 계속 증감에 따라 사망자가 23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3만 7,828명, 누적 사망자 23,52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쿡카운티 보건부는 어제 발표된 2만 5천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2시간도 안 돼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웨스트 사이드에 거주하는 1,000명 이상이 어제 사우스 오스틴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예방접종 행사에서 존슨앤존슨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밥 먹을 땐 코 마스크를 쓰세요. 멕시코의 한 연구소가 음식 섭취 전용으로 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를 통해 가장 먼저 감염되기 때문에 입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 마스크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트윗에서는 광대 같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조롱이 잇따랐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1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행동처럼 여겨졌듯이 코 마스크도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나중엔 더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보안군이 현지 시간 어제 군사 쿠데타에 항거하며 시위하던 중 숨진 학생 장례식에도 군중을 향해 총격을 퍼부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안군은 전날인 27일에도 무려 114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이 가운데 16세 이하 어린이들도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살해된 사람은 최소 459명으로 알려졌으며 UN 인권단체 관계자는 군부가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도 채 안 돼 이뤄진 인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직사회 일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은 포근한 날씨 보이겠고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들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34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